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요일 오후 4시 영등포 물류센터 11층 사무실에서 재고 현황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오늘 입고된 물량과 출고, 예정 수량을 대조하고 있을 때 내 선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팀장님,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발신인란이 비어 있어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우편물이라니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일까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경비실 앞에 서 있자 김 경비원이 작은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봉투 크기는 손바닥 정도였고 표면에는 회사 주소와 내 이름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발신인 칸은 정말로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펜으로 쓴 글씨체를 자세히 살펴보니 여성의 필체 같았는데 누가 보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가벼운 무게를 느끼며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작은 USB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아린이었죠. 내 아내 이아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린은 평소에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고 입고 있는 옷도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드레스였죠. 그리고 그 남자는 근육이 탄탄해 보이는 30대 후반 정도의 사내였는데 아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결코 단순한 지인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배경은 어떤 실내 공간 같았는데 벽지 패턴이나 가구 배치가 집이나 카페가 아닌 다른 곳 같았습니다. 특히 창문 커튼의 색깔과 무늬가 특이했죠. 베이지색 바탕에 세로줄 무늬가 있는 커튼이었는데 이런 디자인은 호텔이나 오피스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폴더 하나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보니 아린과 그 남자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의 표정과 분위기가 연인 그 자체였죠. 아린이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어요. 두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린이 그 남자와 함께 어떤 건물 로비를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 탈 때 남자가 아린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파일들의 타임 스탬프를 확인해 보니 최근 몇 주 동안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목요일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죠. 아린이 요즘 목요일마다 PT 수업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던 것이 떠올랐어요. PT라고 했을 때는 피트니스 트레이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배경 소품들 위치 정보를 하나하나 기억해뒀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이었죠. 아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다르게 들렸습니다. 창고 쪽 재고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너는 오늘 뭐 했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린은 별거 없었어. 아,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PT 수업 하나 더 잡았어.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목요일 PT라는 핑계, 그리고 오늘 받은 그 사진들과 동영상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린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래, 운동 열심히 해. 몸매 관리도 중요하니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성급하게 추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더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서 나중에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임하기로 했죠. 밤늦게 아린이 잠든 후에 다시 한번 USB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각 파일의 메타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촬영 장소의 특징, 시간대, 그리고 함께 있는 남자의 신체적 특징까지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해뒀어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였고, 사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기록과 분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영상에 나타난 배경을 분석하는 일부터 착수했어요. 사진 속 벽지는 크림색 바탕에 얇은 금색 줄무늬가 들어간 패턴이었고, 창문 옆에 설치된 알루미늄 몰딩의 형태도 특이했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메모해두고 인터넷에서 물레동 일대의 오피스텔 매물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레동이라고 추정한 이유는 아린의 샵이 그 근처에 있고, 동영상 중 하나에서 멀리 보이는 건물들의 배치가 물레 공단 쪽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부동산 앱과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매물 사진들을 하나하나 대조해본 결과 물레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 단지와 매치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실 창문의 커튼과 벽지 패턴이 거의 일치했죠. 해당 오피스텔은 물레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건물이었고 단기 임대도 가능한 곳이었어요. 이제 장소는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아린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가계부 정리를 위해 아린의 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몇 개월간의 결제 내역을 쭉 살펴보니 이상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경에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항목으로 10만 원씩 정기 결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물레역 근처의 카페에서 음료 구입 내역도 보였습니다. 신용카드 앱에서 자세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해 보니 헬스케어 서비스는 오태성 피트니스 센터라는 곳이었죠. 이름에서 벌써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 이름이 들어간 피트니스 센터라니. 보통은 체인점이거나 일반적인 상호를 쓰는데 말이죠. 더 조사해 보니 그 헬스장은 물레동 오피스텔 단지 바로 옆 상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린이 PT 수업을 받으러 간다고 할 때마다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 오피스텔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카드 내역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목요일 저녁 8시에 결제가 시작되어서 10시경에 마지막 결제가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정확히 2시간씩 매주 같은 시간대에.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린이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동영상에서 본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고 체형과 옷차림 정도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태성 피트니스 센터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작은 개인 운영 헬스장인 것 같았어요. 리뷰도 많지 않았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은 찾을 수 있었죠. 거기에 올라온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헬스장의 분위기와 운영 방식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사진들 중에는 트레이너로 보이는 남자의 모습도 몇 장 있었는데 체형과 헤어스타일이 동영상에서 본 남자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명확하게 나온 사진은 없어서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죠. 이 시점에서 나는 더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급하게 아린을 추궁하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해서 나중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아린이 또다시 PT 수업이라는 핑계로 나갈 텐데 그때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목요일 오후가 되자 아린이 예상대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운동복이 아닌 예쁜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운동하러 간다면서 왜 원피스를 입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오늘도 PT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늦을 것 같아. 10시쯤 들어올게. 아린의 대답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아린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린이 나간 후에 혼자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오태성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헬스장은 개인 트레이닝에 특화되어 있었고 주로 중년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뷰들을 읽어보니 운동 지도보다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리뷰에서는 친절하고 세심한 관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운동 지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죠. 목요일 밤 11시가 넘어서 아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하고 왔어 라고 말하며 샤워를 하러 들어갔지만 이제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아린이 샤워하는 동안 가방을 살짝 뒤져보니 헬스장 수건이 아닌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수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죠. 아린이 쓰는 향수가 아닌 남성용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오태성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개인적인 정보들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9세의 남자였고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개인 트레이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혼자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결혼 반지를 낀 사진이 있었거든요. 또한 몇 개월 전 올린 게시물에서 아내와 함께 찍은 듯한 사진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진 속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태그를 따라가 보니 박미정이라는 이름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오태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린과 오태성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으면서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그 USB와 사진들을 보낸 사람이 혹시 박미정일까? 발신인이 없는 봉투의 글씨체가 여성의 것 같았고 이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보낼 만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오태성의 아내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박미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박미정은 대형 보험회사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시물들을 보니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성격의 여성으로 보였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타입 같았죠. 이런 사람이라면 남편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박미정에게 직접 연락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무작정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내 추정이 틀렸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박미정의 직장 정보를 파악한 후 보험 상담을 받고 싶다는 명목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았어요. 월요일 오전에 박미정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정 설계사님과 상담 일정을 잡고 싶은데요. 접수 담당자가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고 당일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어요. 약속 장소는 영등포구 청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시간이 되어 카페에 도착하니 박미정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보다 더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을 주는 여성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표정도 매우 진지했죠. 안녕하세요. 정하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박미정은 보험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보험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실은 보험 상담 때문에 연락드린 것은 아닙니다. 혹시 며칠 전에 제 회사로 USB가 들어있는 봉투를 보내신 분이 박미정 씨이신가요? 박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죠? 박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와 당신 남편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낼 만한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보낸 거예요. 드디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미정이 나에게 그 증거들을 보낸 장본인이었던 것이죠. 왜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감정으로 가면 저요. 절차대로 끝내야 합니다. 박미정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사람이었죠. 그럼 이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당신의 협조가 필요해요. 박미정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태성과 아린의 불륜에 관한 더 많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동영상,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호텔과 오피스텔 이용 내역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미정이 물었습니다. 파일을 훑어보니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였어요. 박미정이 몇 달 동안 체계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이었죠.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법적 대응은 기본이고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박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저들이 진짜로 후회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박미정 같은 사람이 복수를 계획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할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먼저 더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해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도 좋지만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증이 더 필요합니다. 박미정은 계획을 단계별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아린의 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린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오피스텔 방문 시간과 체류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피스텔 맞은편 건물에서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 둘이 함께 출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린과 오태성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었어요. 박미정은 이미 오태성의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통화 녹음 앱도 설치해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어요. 물론 일부는 법적으로 그레이 존이에요. 하지만 불륜의 증거로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동의가 있다면 더욱 그렇죠. 박미정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상태였고 법적인 리스크까지 충분히 고려한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미정이 미리 구입해 놓은 소형 GPS 추적기를 아린의 차량 하부에 설치했어요. 자석으로 부착되는 타입이라 쉽게 설치할 수 있었고 밤에 주차장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들킬 위험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물레동 오피스텔 맞은편에 있는 사무용 건물의 한 층을 단기 임대했어요. 그곳에 망원 카메라와 녹화 장비를 설치해서 오피스텔 출입구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박미정의 치밀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영상의 화질도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 감시가 이루어진 날은 다음 주 목요일이었어요. GPS 추적 앱을 통해 아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상대로 아린은 저녁 8시에 물레동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오태성도 나타났어요. 둘이 오피스텔 로비에서 만나는 모습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날 아린은 10시 10분경에 오피스텔을 나왔고 오태성은 10분 후에 따로 나왔어요. GPS 기록을 보니 아린이 오피스텔에 머무른 시간은 정확히 2시간 10분이었습니다. 이제 물리적 증거는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박미정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통화 내용을 확보해야 해요. 그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박미정은 이미 오태성의 휴대폰에 설치해 놓은 앱을 통해 몇 차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은 상태였어요. 파일을 재생해서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린 목요일은 계속 그 방 쓰자. 거기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오태성, 응, 계약 연장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남편이 의심하지 않아? 아린 전혀. PT 받는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오태성, 다행이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야.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면 절대 의심 안 해.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제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박미정도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은 모두 확보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박미정이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동의서를 받아낸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하셨어요? 저는 보험 설계사예요. 이런 서류 처리에는 경험이 많아요. 게다가 남편의 이름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박미정의 전문성과 경험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아린과 오태성이 지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그 오피스텔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카드키 사용 기록, 엘리베이터 이용 기록, 심지어 주차장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 모두 준비되었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증거 수집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박미정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태성 헬스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박미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헬스장 내부 직원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각종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구하셨어요? 헬스장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최근에 그만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부 사정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었죠. 박미정의 치밀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불륜 증거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태성의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파일을 살펴보니 오태성의 헬스장에는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PT 회원들에게 강매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한 후 점차 비싼 프로그램들을 강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템플릿까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소비자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들도 있어요. 박미정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헬스장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였어요.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근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 같은 것들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니 직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해 항의하는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오태성은 사업이 어려우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만 있었어요. 노동법 위반이네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박미정이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헬스장 라커룸과 샤워실에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의혹이었어요. 한 직원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니 정말로 의심스러운 장비들이 여러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네요. 맞아요.
성범죄 수사대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추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오태성이 자격증도 없으면서 체형 교정이나 재활, 운동 같은 의료행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인스타그램 DM을 보니 회원들에게 전문적인 체형 교정이나 근골격계 치료 같은 표현을 써서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박미정은 정말 빈틈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오태성이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는 회원들이 상당수 있었고 직원들에게도 현금 봉투로 급여를 지급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죠. 이중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 같네요.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관련 자료들은 모두 정리해 놨어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정의 계획은 단순한 불륜 폭로를 넘어서 오태성의 사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불법 촬영, 임금 체불, 무면허 의료행위, 탈세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로된다면 오태성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업도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실행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신고와 고발을 동시에 진행해서 저들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을 거예요. 박미정은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어요. 각 기관에 신고하는 순서와 타이밍,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실행에 옮길 예정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고를 넣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모든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질 때가 온 것이죠. 나는 박미정의 치밀함과 집요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복수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린과 오태성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온 것이죠.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박미정과 나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미정은 이미 며칠 전부터 모든 신고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였고 각 기관별로 제출할 자료들도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구청 체육시설과 보건소였어요. 아침 9시 정각에 구청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오태성 헬스장의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의혹과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도 준비되어 있어요. 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오전 10시에는 국세청 신고센터에 탈세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이중 장부 작성과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했죠. 현금으로 받는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현금 봉투로 급여를 지급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 담당자는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현금, 급여 지급 사진들을 보고 나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0시 30분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과 불법 고용계약에 대한 진정을 넣었어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정식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야근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노동청 담당자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불법 촬영과 성범죄 의혹을 신고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경찰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라커룸과 샤워실에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입니다. 관련 증거 사진들도 있어요. 여성 청소년 수사대 형사는 즉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답변했어요. 동시에 사이버 수사대에도 불법 촬영물 유포와 협박성 메시지 발송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정호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과 상간 소송을 접수했어요. 그동안 수집한 모든 불륜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GPS 추적 기록, 오피스텔 출입 영상, 통화 녹음 파일, 카드 사용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어요. 오후에는 지역 맘카페와 동네 커뮤니티에 사실관계만 정리한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되 헬스장의 불법 행위들과 관련된 팩트들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게시했어요. 물레동모 헬스장에서 불법 촬영과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했지만 충분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오후 2시경부터 각 기관들의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경찰이었어요. 여성 청소년 수사대에서 헬스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고 실제로 의심스러운 장비들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불법 촬영 장비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발견되었어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정식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정말 통쾌했어요.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오후 3시경에는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체육시설 점검반을 파견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후 4시경에는 국세청에서도 연락이 와서 세무조사관을 파견해서 장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노동청에서도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기관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오태성으로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저녁 6시경에 박미정에게 연락이 왔어요. 모든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오태성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박미정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아린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전화를 여러 번 받고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아린의 대답은 평소와 달리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태성으로부터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고 그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부터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어요. 박미정에게서 온 첫 번째 연락은 오전 9시였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늦게 헬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불법 촬영 장비들과 관련 저장 장치들을 모두 압수해 갔다고 하네요. 정말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관들이 나와서 장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중 장부와 현금, 매출 누락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경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로 불법 촬영된 동영상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오전 11시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한 사실들이
다수 발견되어 즉시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오태성의 헬스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은 곧 지역 언론에도 전해졌어요. 오후 1시경에 지역 방송국에서 단신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물레동에 위치한 모 피트니스 센터에서 불법 촬영과 세무,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과 국세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가 나가자마자 헬스장 앞은 기자들과 회원들로 북새통이 되었어요. 회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기자들은 오태성을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오태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경에 박미정이 오태성과 아린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새로운 파일을 보내왔어요. 오태성, 야, 완전히 망했어. 경찰이 모든 걸 다 가져갔어. 아린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오태성 몰라.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아.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아린 다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이제 와서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오태성,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일단 각자 알아서 해. 둘 사이에서도 서로를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진짜 모습이었죠. 오후 4시경에는 노동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오태성은 동시에 여러 개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과태료, 추징금까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저녁 6시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보도가 나왔어요. 물레동 모 피트니스 센터 불법 촬영과 세무 비리 의혹으로 수사 확대. 해당 업체는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탈세,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만나던 남자가 이런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이 컸을 것 같았습니다. 저 헬스장, 내가 다니던 곳 아니야? 나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니야, 전혀 모르는 곳이야. 아린은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경에 박미정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헬스장 회원들이 환불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강매당한 PT 프로그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환불을 거부당한 사람들, 그리고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오태성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경에는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불법 촬영물들 중 일부가 해외 사이트에까지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는 국제적인 성착취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고 처벌도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아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확인하고 있었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오태성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런 아린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 결말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린과의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유책 배우자인 아린에게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최소한의 몫만 인정되었고 오태성에게는 상간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완벽한 증거로 진행된 사건은 드물다면서 승소 가능성을 100%로 봐도 무방했다고 평가했어요. 그동안 박미정과 함께 수집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형사 재판에서는 오태성이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어요. 국세청 조사 결과로는 3년간 누락된 소득에 대한 추징세와 가산세를 합쳐서 8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각종 과징금과 과태료까지 합치면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태성의 헬스장은 영업정지 처분 이후 회원들의 환불 요구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남은 장비들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돈으로도 회원들의 환불금과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박미정도 오태성과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오태성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는 박미정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할할 재산이 별로 남지 않았던 것이 아이러니했어요. 각종 벌금과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니 오태성에게는 빚만 남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박미정과 마지막 만남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각자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미정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박미정은 이미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했어요. 다른 보험회사에서 팀장 자리를 제안받았고 앞으로는 자신의 커리어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리는 물레동의 피부관리샵도 결국 문을 닫았어요. 오태성과의 불륜 관계가 알려지면서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보건소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샵 권리금도 대부분 내가 가져가게 되면서 아린에게는 운영 자금이 남지 않았어요. 아린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며 나가던 날 아린이 짧게 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나 화해를 논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린이 나간 후 집안이 텅 비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후련함을 느꼈어요. 분노나 슬픔보다는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집을 정리하고 회사 근처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너무 큰 집은 필요 없었고 출퇴근이 편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아무런 기억이 없는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류센터 전체를 관리하는 부장 자리였어요. 지난 몇 달간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업무에 소홀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평가는 좋았습니다. 정 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하더라는 것이 상사들의 평가였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박물관에 가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가끔 박미정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지만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아린을 만났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고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였고 굳이 인사를 나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내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몇 개 더 생겼지만 표정은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린과 오태성은 각자의 대가를 치렀고 나와 박미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지켜야 할 하루하루뿐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